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워야 산다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배워야 산다 지금 시장의 맥, 부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완전히 끝났다 편을 방송을 드리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배워야 산다에서 이제 그 방송을 드린 이후에 그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2230포인트대 높은 지수대에서 팔 기회를 이틀이나 줬었고요. 목요일 날도 시가권 급반등, 그리고 장중 음봉,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시가권 급반등, 장중 음봉, 그러면서도 2200선을 목금요일 지키는 양상들이 되었다가 역시 이제 주말과 이번 주 넘어오는 양상들 속에서는 뉴욕 증시 역대급 지금 폭락 장세가 맞물리면서 우리 증시도 강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통 버블은 아니죠. 지금 어느덧 2009년 이후로 11년에 걸친 대버블이 무너지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적인 요인으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때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수급적인 측면, 유동성의 힘으로 또 올라가는 면들이 있는데, 글로벌 전반, 특히 뉴욕 시장에 있어서도 실적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갔다고는 하더라도 뭐 퍼수준 기본 40배, 50배, 60배 이런 식으로 유동성의 힘이 훨씬 크게 작용하면서 이어온 11년간의 대세 상승장이 무너지는, 대버블이 무너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급락의 과정도 상당히 요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현재 시점들 되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하신 면들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어느덧 일주일 사이에 종합지수가 16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이었지만, 앞으로 좀 빠질 길, 대략 운용력이 한 7월달 중순 정도 예상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빠질 목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가장 궁금하신 면들은 이제 실적적인 차원, 과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와 2분기 실적 발표에 그런 실적상의 어닝상의 문제점, 어닝상의 쇼크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 그 주식이 이제 빠진다면 지난 시간 운용력이 종합지수가 한 7월달 정도까지 1400선 정도 대세 하락기를 좀 거칠 것이다, 그런 지금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빠지는 과정도 궁금하실 겁니다. 5개월 동안 뭐 날마다 주식시장이 빠지지 않겠죠. 크게 폭락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와중에는 또 보름 이상의 또 반등 장세도 있고 할 것인데, 그런 단계적인 과정들, 1단계 하락은 어느 시점까지이고 그 하락폭은 어느 정도가 나타나고, 또 2단계 그리고 1단계 이제 하락 시세 이후에 또 반등기는 어떤 스타일로 전개가 되고, 또 2단계 또 지수 하락 국면들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이며 또 그 하락폭 어느 정도가 나타날 것이며, 또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반등기는 어떤 성격으로 어떤 기간 동안 나타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제 대바닥을 찍는 세 번째 폭락 구간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나타날 것이며, 어느 지수 때부터 어느 지수까지 그 기간 동안 빠질 것인가, 그리고 그 시점마다의 또 이슈가 있겠죠. 우리가 어느 급락의 과정이든 또 급등의 과정이든 보면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증시가 다 빠지고 나면 그 단계에서 여기는 시장에 맨날 이런 뉴스들을 필두로 해갖고 공포심을 자극했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투매를 했었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메인 타이틀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겠고요. 일단 뭐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 한 2, 3분 정도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된 배워야 산다 시리즈, 이번 뭐 대주제는 지금 시장의 맥, 그런 가운데 이제 부주제는 완전히 끝난 대한민국 주식시장.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지금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단적으로 이런 또 그 포스터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노 주식해갖고 주식시장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주식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주식은 모두 파세요 하는 내용들. 그러나 이제 7월 달이 넘어가면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갖고 있는 현금을 다 털어서라도 주식을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뭐 워낙 싸져 있는 우량주들을 싹쓸이 담아라 하는 시점들도 또한 7월 달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제 10년 주기 대폭락장, 정확히는 11년 주기 대폭락장이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런 내용들. 주된 이슈에 있어서는 역시 최악의 실적 부진, 1분기와 2분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악의 실적 쇼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최악의 실물 경기 악화, 그리고 글로벌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모두 완전히 자리 잡은 하방 패턴의 하방 출발 패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완성된 시점들이 이제 지난주 까지의 과정들이다. 그런 내용들을 냈고요. 종합지수가 결국 1600포인트를 찍게 될 것이다. 특히 운용력이 생각하기엔 1600을 더 관통해서 한 1400까지 빠질 걸로 본다.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방송을 드렸습니다. 월간 차트에 있어서는 이렇게 상당히 굵직한 97년 과정, 그리고 2008년 과정 버금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눈앞의 시점부터 7월 달까지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정말 눈앞의 시점이 됐죠. 이제 그 방송 드리고 3거래일이 안 되는 그런 시점부터도 폭락세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됐고요. 그 한국과 일본, 대만이 이번 글로벌 증시 폭락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장 낙폭을 크게 또 주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 됐었고요. 수급과 그 외의 모든 것, 결국 시장에 있어서 지난주 이 시간까지만 해도 대세 상승은 오히려 올 이제 봄 상당히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는 그런 의견들이 훨씬 많았던 시점들인데, 운용력은 수급 말고는 지금 아무 논리가 없지 않느냐, 실적이 명분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시장에 있어서 어떤 또 밸류에이션적인 명분, 또 실적적인 명분, 또 차트에 있어서라도 어떤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패턴을 만든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유동성 장세, 미국이 강한데 대한민국 증시가 빠질 수 있겠소, 한국도 어느 정도 또 올 봄과 여름 올라가지 않겠소 하는 수급적인 논리 위에는 하락의 사유는 그야말로 차고도 넘치는데 상승의 사유는 수급밖에 없는 시기다. 그런 내용들도 전해드렸고요. 이것은 폭락장 시작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폭락론 있어가지고는 어느덧 이제 8월 달이죠. 작년도 8월 달에 운용력이 6개월 동안 이제 베어 마켓 랠리가 종합지수, 당시는 8월 달 같은 경우 지금과 딱 반대의 또 상황들이었죠. 지난주까지의 양상과 달리 시장이 이제 1900포인트를 깨지고 굉장히 이제 비관론에 팽배해 있던 때인데, 운용력이 6개월간은 지수 아무 걱정 없다. 6개월간은 종합지수가 2150 혹은 마지막 순간에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을 또 올려치는 양상까지 나타난다면 2250선까지도 밀고 올라갈 수 있다 하고선 지수를 또 드라이브 걸어드렸던 때가 작년도 이제 8월달 원맨쇼였고요. 현재는 그때 운용력이 말씀을 드리길 그 6개월의 이제 상승이 끝나고 나면은 2말3초, 2020년 2말3초니까 딱 이제 2월달 지난주 이후로의 이제 시점들이 되겠죠. 2말3초부터는 단기 급락이 이제 시작하면서 올 연중에 1600포인트를 도달한다 하는 내용들까지도 작년 8월달에 방송드린 내용이었다 하는 것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이클의 종결, 2019에서 2020년 베어 마켓 랠리의 모든 사이클이 종결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세 하락 폭락뿐이다. 10년 주기 역사적인 하락장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인데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올리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또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불과 이제 일주일 전 지난주 초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한번 강하게 올려치는 양상들이 나타났었죠. 1월 이제 설날이 끝나고 증시가 일시적으로 또 중국 코로나 효과로 급락이 나타났다가 시장을 강하게 올려쳤습니다. 올려칠 때의 특징은 이제 삼성전자 필두로 해갖고 시가총액 최상위 라인들 종목들을 올리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와 같은 삼성전자 쳐올리기는 대단한 재앙을 불러일으킨 부분들, 2008년 5월 달과
완전히 그 패턴이 똑같았던 그런 차트 흐름들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실적 쇼크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 될 거고요. 예, 지난 시간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이랬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월간 차트 현재 시점 되겠죠. 2009년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기 한 개, 두 개, 세 개 크게 뽑고선 정점을 만든 거는 벌써 2년 전입니다. 2008년도 연초 시점에 정점을 만들고 뒤늦은 시점, 작년도 이제 연말과 올 연초 시점에 쑥 올려치는 요양상들, 그럼으로써 지수를 이제 좀 잡아주는, 지수에 있어서는 헤드앤숄더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양상들이 됐었는데 이 패턴은 2008년 5월달, 당시로 치면 2007년도 7월달 서브프라임으로 증시가 2085포인트에서 거의 한 1600포인트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1600에서 1900으로 이제 반등하는 시점, 1600대에서 1537이군요. 1537포인트에서 1901포인트로 반등시키는 시점이 2008년도 3월달, 4월달, 5월달 단계인데 그 시점 삼성전자를 이렇게 올려쳤던 그 모양.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8년 5월부터 2008년 10월달까지 종합지수는 1901포인트에서 891포인트까지 폭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점과 완전히 일치하는 패턴을 만들었다. 요 앞에 차트가 이제 삼성전자의 현재 시점에서 이제 월간 차트가 되겠고 2008년 5월에 만들어 놓은 양상들이 당시 이제 2006년도 연초에 정점을 찍고 2년 동안 쉬다가 2008년도 5월에 그 고점을 슬쩍 넘겼는데 슬쩍 넘기고 난 이후 시점에 나타난 면들 5개월 동안에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나면서 종합지수가 19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수직 급강하를 하던 그런 시점과 완전히 일치한다 하는 내용들을 지난주에는 차트로만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현재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2008년도 3월달, 4월달, 5월달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때 그 시점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또 애널리스트들의 그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 실적은 어떤 구조였는가, 그렇다면 또 지금의 시점 2020년 현재 2월 시점에 있어서 또 삼성전자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되며 그것은 또 이제 실적에 있어서는 또 어떤 상황인가, 연관관계가 똑같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 이후 시점들 삼성전자가 어쩌다가 당시 5개월 동안에 반토막이 나면서 종합지수를 1900에서 900으로 빼는데 또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는가 하는 내용들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이번 시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폭락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종합지수가 1400을 깬다 한다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올 7월 한 5개월 정도의 시점 동안에 지수가 지난주 이제 방송 시작할 땐 한 2230대 50대이던 지수가 그럼 뭐 거의 한 800포인트 이상 폭락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실적이 됩니다. 실적에 있어서 1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또 그 실적에 대한 선제적 매도 공세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 시작이 됐나요? 외국인한테 시작이 되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대한민국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운용력이 지난주 수요일 노 주식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주식 다 던지세요 했더니 수급창에 나와 있는 것은 외국인만 우구장창 지금 집어다 던지는 국면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상투에서 던지는 물량들을 그야말로 쓸어 담고 있는 그런 형국들인데요. 물론 우리 배워야 산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목요일날, 금요일날 2230포인트 내외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을 충분히 매도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1분기에 있어서는 이제 1분기 어닝 시즌 있어서는 그 4월달 초부터 시작이 되겠죠. 4월달 초순, 중순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 있어서는 1분기는 그렇게 최악의 실적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물론 작년도 이제 4분기보다 상당히 감소되는 실적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그야말로 굉장히 그 미미할 정도의 실적 쇼크가 나타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상당히 강하게 선반영될 것입니다. 실적이 그 시점 이제 4월달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반영이 된 게 아니고 그건 벌써
딱 지금의 시점들이죠. 2월 달 중순 실적 발표가 나타나기 이제 1개월 반, 2개월 이 시점부터 외국인이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먼저 파는 양상들이 강하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기관이 파는 양상들이 강하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파는 양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실적 시즌 이전의 시점들, 2개월 전, 1개월 전 이런 시점에 가면서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인데, 실적의 감소폭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폭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게 1분기 실적 시즌이 될 거고요. 2분기는 대단한 쇼크가 나타날 것입니다. 2분기의 실적 쇼크의 수준 있어서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적자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실적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게 2, 4분기인데, 2, 4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하죠? 7월 달 초, 삼성전자 이제 프리어닝 발표는 7월 초에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7월 달 중순에서 8월 달 초까지 할 것인데, 대단한 실적 쇼크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7월 달 중순 정도면은 대바닥을 다 쳐놓은 1400을 찍거나 관통해 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최악으로 발표가 되더라도 오히려 주가는 강하게 오르는 그런 형국이 될 게 또 2분기 실적이 될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있어서 과연 2008년도 5월 달과 2020년 2월 달 차트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차트는 그야말로 그 이전의 시점들, 삼성전자가 이제 2004년, 5년, 6년 그리고 7, 8년으로 는 대세 상승 사이클에 만들었던 그 차트와 현재 2014, 15, 16, 17, 18, 19, 20년 오는 삼성전자의 차트는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뭐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보였을 건데, 그렇다면은 시장이 바라보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실적 전망, 삼성전자에 대한 견해 이런 부분들도 일치하는가 굉장히 궁금할 것인데, 하나씩 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역시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차트도 완전히 똑같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 실적의 기조까지도 완전히 똑같은 부분. 과연 올해도 삼성전자가 단 한 분기에 그치겠지만 영업이익 적자가 나올 것인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2008년 5월 29일 삼성전자 리포트 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리포트를 보면 3년 만에 랠리, 2006년도 1월 달에 피크를 치고 2년 동안 계속 조정을 받던 삼성전자가 3월 달, 4월 달, 5월 달 베어마켓 랠리죠. 작년도 8월에서 2월 달까지 오는 이 랠리도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 랠리라는 것은 대세 상승 속의 상승 랠리가 아닌 대세 하락 국면 속에서의 반등 랠리, 그리고 그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는 더 큰 폭락이 나타나는 게 베어마켓 랠리인데, 이런 베어마켓 랠리를 이제 주도하는 것은 항상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3년 만의 랠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이런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하는 게 이제 2008년 5월에 삼성전자 리포트가 되겠고요.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할 예정이다. 전망이다. 대략 한 15%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그렇게 지금 이 리포트에서 당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다다음 분기가 되겠죠. 3분기와 4분기. 다음 분기는 소폭 이제 감소할 것인데, 다다음 분기와 그 다음 분기는 다시 이제 선전할 것이다. 당시로 치면 이제 실적이 한 2조 3,500억, 2조 6,500억 이런 식의 이제 영업이익들을 기록하면서 다시 이제 올라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이제 고점을 뚫는 형국들이 강하게 3분기, 4분기로 이어질 것이다 하고선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그 현재 시점 리포트들 한번 또 보겠습니다. 2020년 2월 4일 최근 시점의 삼성전자 리포트를 보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번 분기는 이제 당장 1, 4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적인 추정치도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와 15% 정도 감소할 것이다. 작년 4분기에 비해서 한 15% 정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2분기는 좀 감소할 것이지만 3분기와 4분기는 실적이 오히려 작년도 4분기를 넘어서 상당히 증대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랠리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들인데요. 거기에 대한 논리는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하고 만드는 논리는 대체로 2, 4분기 이후부터는 디램과 랜드 플래시에 있어서 공급 부족 상황에 빠질 것이다
라고 주로 합니다. 근데 과연 공급 부족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반도체 D램 랜드에 있어서 매일마다 그것만 연구하는 연구원은 아니지만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지금 공급 부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급에 있어서 이제 감산이 강하게 들어간다거나 하는 부분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의 측면들인데 수요가 어디서 늘어날까요? 지금 이제 11년간의 대버블이 끝나고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증시도 대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 미국에서 수요가 크게 폭증을 할까요? 그럼 중국, 지금 또 저런 또 전염병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문제가 있는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수요가 폭발을 할까요? 수요가 폭발할 곳은 지금 미국도 없고 중국도 없고 유럽도 없고 뭐 우리나라라고 뭐 갑자기 랜드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폭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3분기와 4분기에는 쇼티지가 날 거다. 공급이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급등, 실적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특이한 시점들이 되고 있고요. 실적 기조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29일에 이제 삼성전자 리포트를 보면은 고이전 시점 2006년을 피크로 영업이익이 이제 반감을 했었죠. 2007년 넘어가면서 대략 한 20% 정도 급감하는 그런 양상들. 그런 가운데 이제 2년 동안 기간 조정이 나타났던 게 2006년과 7년의 상황들이었는데 2008년 리포트는 최소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하반기에 좋아진다, 간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실적 전망치도 확 올려줬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2006년, 7년에도 못 미치는 실적, 결국 4분기, 1분기 넘어가면서는 영업이익 적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최소한 실적이 2006년에 주가가 고점이었을 때보다 완연히 올라가는, 당시 보면 이제 6조 9천억 수준이 2006년 피크였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한 9조 원대까지 올라갈 거다 하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막 호도하던 시점들이 이제 2008년도가 되겠는데 현재의 리포트 내용들 보면은 현재는 대단히 우스운 또 국면입니다. 아까도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대한민국 증시에 있어서는 오로지 상승에 대한 논리는 수급뿐이요. 미국이 유동성 장세가 저렇게 펼쳐지는데 우리라고 안 따라갑니까? 외에는 그야말로 어떠한 상승에 대한 논리는 찾을 수 없다는 게 지난 내용들이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이제 2017년, 18년, 19년 넘어오면서 이제 실적 기조들 보면 18년을 피크로 작년에는 실적 쇼크가 어마어마했죠. 반토막 이상 났었습니다. 59조 원대 육박하던 이제 실적 수준이 27조 원대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 이상 급감한 게 이제 작년도고요. 그렇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 18년에 영업이익 고점부를 관통한다거나 그걸 늘어난다거나 하는 실적적인 명분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마저도 못 내는 형국이죠. 2020년 올해 있어서는 뭐 한 39조 정도 그래도 바닥보다는 작년도 바닥보다는 조금 좋아질 것이야. 그리고 2020년, 21년 역시도 2016, 17, 18년 피크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리포트들을 내고 있는 현재 시점들이 되겠는데 그런 시점인데 지금 주가는 고점을 넘어가 있죠. 요거는 어느 시점과 똑같은 양상들이다. 2008년도 5월달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순간과 완전히 일치하는 지금 어닝의 기조들도 볼 수가 있는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2008년 6월달 이제 삼성전자 리포트들을 보겠습니다. 2008년 6월 삼성전자 리포트들을 보면 제목들이 상당히 또 다 자극적이죠. 장마가 끝나기도 전에 썸머 랠리가 올 것 같은 예감이다. 하반기 성수기 효과에 거는 기대, 중장기 펀더멘털 기조 여전히 기조, 매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는 없다. 뭐 군계 일학이다. 하반기 IT 대세의 주도주다. 뭐 변함없는 블루칩 뭐 등등 해왔고 실적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삼성전자가 3, 4, 5월 달 흐름이 베어마켓 랠리 큰 폭락을 앞두고 삼성전자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종목을 그야말로 오른쪽 어깨 만들기 위해서 쳐올린 게 아니고 진짜 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바로 이제 한 달 지나서죠. 2008년도 7월 25일에는 첫 번째 이제 어닝 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면 당시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 복합 악재 어닝 쇼크.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가 쳐올려 갖고
1537에서 1900까지, 1901포인트까지 지수를 올렸던 시점이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시점인데 그 2개월 후에 나타난 부분들은 어닝 쇼크가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실적 급락에 뭐 실망, IT 불똥맞고 곤두박질 뭐 등등이 왔고 코스피 1600선이 붕괴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4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주가는 6월달, 7월달 오면서 이미 큰 폭으로 미리 빠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던 게 당시 1차 어닝 쇼크 시점이고요. 삼성전자의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당시 보면은 예상했던 수치 수준들이었죠. 한 15% 정도 어닝 쇼크가 나타날 것이다 했었는데 딱 그 정도 수치였습니다. 1조 8,900억 수준이었으니까 당시 어닝 컨센서스 자체가 2조 2천억에서 거의 한 15%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 수준 빠진 걸로 주가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미리 치는 그런 형국들이 즉시적인 시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를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저렇게 강력한데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조정 완전히 끝나고 이제 대세 상승 국면이다 하고선 모두가 떠들던 시점 대비 1개월 반, 2개월 사이에 벌써 주가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어닝 쇼크가 나타난 이후에 시장의 반응들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어닝 쇼크가 나타나고 주가가 폭락했지만 과도한 주가 하락은 좋은 매수의 기회다. 이런 리포트. 그리고 글로벌 1위 업체가 불안하면 무엇이 안 불안하냐. 무조건 1등 주식 삼성전자를 이 주가 하락을 활용해갖고 사야 된다 하는 거. 이제 뭐 공군연을 보고 사야 된다. 뭐 2분기는 부진하나 주가는 충분히 낮아졌다. 뭐 과도한 하락이 오히려 주가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1차 어닝 쇼크 후에 바로 리포트들 다음날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의 제목들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는 이제 3개월 후가 되겠죠. 2008년 10월 24일 불과 5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 초강세 그리고 종합지수도 1900선대로 이제 반등을 해왔고 거의 이제 고점 근처까지 이제 밀고 올라오는 그런 시점들의 대비 이제 한 5개월치 되는 시점들이죠. 이 시점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또 정점이자 대한민국 증시에 있어서 대바닥 거의 900포인트를 살짝 깬 대바닥을 만드는 그 시점과도 또 맞물리는 시점인데 이때는 이제 어닝 쇼크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영업이익 이제 전년비 50% 급감해갖고 이제 시장이 대바닥을 치고 있는데 대중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이익이 이제 반토막이 났구나. 아직 뭐 시장이 이제 안정된 게 아닌가 보다. 시장에 있어서 당시 뭐 또 이제 한 900포인트 이러면은 미네르바가 500포인트가 안 됐는데 증시 더 빠지지 않을까 하고서 이제 대중들이 막 사기 어려운 삼성전자 저렇게 크게 무너지는데 대한민국 더 빠진다는 심리가 막 이제 팽배하는 그런 시점들이 되는데 알고 보면 이때가 주식을 또 쓸어 모아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됐었죠. 그래서 10월 24일 뭐 기사 보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조 뭐 234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제 반토막이 났다 하면서 이제 뭐 상당히 또 공포심을 주는 시점들이 됐고요. 이제 2009년 1월 23일에는 드디어 이제 적자가 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의 유일한 대들보요. 삼성전자가 신고가로 이제 최고 랠리를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이후 그 다음 분기 2개월 사이에 주가 큰 폭락, 그 다음 실적 발표까지는 반토막. 그리고 이 시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월 달에 이제 시장이 890대 대바닥을 이제 찍어 놓고선 이제 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1월 23일인데요. 주식을 그렇죠. 현금 한 푼 안 남기고 그야말로 쓸어 담아야 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삼성전자가 적자다. 충격적인 거죠. 분기 실적 발표 이래 2000년 이후에 사상 첫 적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니까 대중들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것도 너무 무서운데 삼성전자가 적자라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투자할 기업이 될까 하고선 못 사는데 알고 보면 여기는 주식을 정말로 싸그리 담아야 되는 특히 IT주들 그냥 아주 그냥 싸그리 담아야 되는 그 시점들이 바로 이 시점인데 여기서 이게 나타나죠. 자, 그럼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이게 과거랑 다릅니다.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하강, 경기의 상승, 경기의 하강,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지수의 상승, 지수의 조정,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경기의 위축 이런 게 상당한 시간을 갖고선 나타났었죠. 대세 상승기 뭐 한 5년, 7년 이렇게 길게 나타나면 대세 하락기로
한 3년, 4년 이렇게 길게 나타나고, 반면에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대세 상승기는 마찬가지 깁니다. 5년, 7년. 이번 대세 상승기는 지금 거의 10년, 11년 이런 대세 상승기인데 깁니다. 반면에 경기의 하강, 그걸로 인한 실적 쇼크, 그리고 그걸로 인한 증시의 대폭락 과정은 아주 짧게 나타나죠. 아주 짧게 나타납니다. 지난 2007년도 7월 달 피크로 해갖고 결국 2008년도 10월 달에 폭락 과정까지 15개월이 걸렸죠. 15개월이 결국 대세 하락의 종지부를 찍는 시점까지의 과정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무서웠던 거는 15개월 내내 빠진 게 아니죠. 아까 그 부분 2008년도 3월, 4월, 5월 달에 베어마켓 랠리 1537에서 1901포인트까지 베어마켓 랠리로 야 시장 이제 조금 있으면 신고가 뚫겠다 하고선 대중들의 기대를 주고 거기서 수직으로 반토막을 내는 1900에서 900을 빼는 그게 가장 5개월이 가장 무서운 시점들인데 그게 바로 지금의 시점들. 현재 시점도 어느덧 대세의 하락 국면이 상당히 오래 진행된 시점입니다. 2018년도 1월 달이 되겠죠. 2018년도 1월 달을 이제 정점으로 종합지수 2600포인트 단을 정점으로 이미 대세 하락 구간들은 계속 진행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최후의 베어마켓 랠리가 운용력이 작년 8월에 얘기했던 그 시점을 필두로 해갖고 6개월간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뭐가 남은 건가요? 그렇죠. 2008년 5월 이후에 2008년 10월 달까지의 과정, 마지막 폭락 과정.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합지수 2250선 갖다 붙이니까 야 올해 이제 올 봄 여름 2600 종합지수 정고점 막 넘겠다 간다 하고서 모두가 떠드는 시점들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시점들이 됐는데 여기부터가 어떤 시점이냐. 정말 무서운 시점이죠. 이 시점은 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점이 종결되고 나서는 주식을 싸그리 담고 그걸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주식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이 있어야지 주식을 증시 종합지수가 2200단에서 1400단까지 빠지는 동안에 종목들은 더 빠집니다. 지수가 그 정도 빠지면 종목들은 2200단 기준으로 오히려 많이 빠졌던 종목도 거기서 3분의 1 토막이 나고 위에 있던 종목도 거기서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고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끌려갔다 내려오면 밑에서 주식을 살 수가 없죠. 어차피 이 주식 지수가 만약에 오른다면 이 주식 따라 오르겠지 하고선 그냥 같이 물고 있는 수밖에 없지 전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대바닥을 쳤는데 대바닥을 친 자리에서는 또 시장이 그 이후 국면들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정말로 시가총액 수조 원짜리 종목도 10배 터지는 종목 나옵니다. 5배, 7배 터지는 종목들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담아야 결국 그게 투자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겠죠. 캐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과정, 이 노주식, 주식을 몽땅 버려야 되는 이유는 또 거기에 있는 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아주 궁금해하실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1400을 찍으러 간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주식이 대세 하락장이라고 그리고 주식이 5개월 동안 상당히 큰 폭을 빠진다고 맨날 빠지지 않습니다. 증시가 강하게 빠지는 위치가 있고 오히려 시장이 대바닥을 친 것처럼 반등세를 강하게 주는 그런 구간들도 있고 그러다가 여기가 저점이 아니었구나 하고선 또 강하게 빠지는 구간이 있고 있는데 그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특징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바닥으로 가는 과정은 5단계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락에 있어서는 3개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반등에 있어서는 2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락에 있어서의 3개의 단계, 1, 2, 3단계 그 자료에 지금 있는 대로고요. 그리고 태풍의 눈이라고 써 있죠. 태풍의 눈 뭔지 아시죠? 비가 많이 오다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태풍이 막 이제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올 때 비가 많이 오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 마치 태풍이 다 이제 끝난 것처럼 바람도 안 불고 비가 안 오는 시점이 일시적으로 생기죠. 거기가 바로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부분들 되겠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시장이 강하게 폭락을 하다가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락도 잘 안 하고 오히려 급반등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장세를 보름, 20일 이렇게 펼칩니다. 그 부분이 태풍의 눈의 단계가 되겠죠. 반등기. 반면에 그 다음 또 하락기 그리고 또 하나의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그렇게 두 개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하락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2월 달 중순, 어느덧 이제 일주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2월 중순에서 3월 중하순으로 가는 단계가 2230포인트에서 이제 1840포인트까지 가는 단계, 그 390포인트 되겠죠. 390포인트 하락폭에 지금 한 160포인트 정도 좀 와 있는 시점이 이제 일주일간의 과정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차 태풍의 눈, 반등기가 되겠죠.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 오히려 시장이 종목별로 막 한 10%, 20% 대형주인데도 막 반등하는 종목들이 생기고 굉장히 아늑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시점을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3월 중하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시점이고, 지수에 있어서는 184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 고점까지 한 140포인트 정도 이제 좀 반등 시세, 반등 나왔다가 또 이제 좀 반락 나왔다가 하면서 상당히 여기가 시장 바닥이 아니냐 하고선 이제, 또 많이들 얘기하는 시점들이 될 건데, 그때가 이제 3월 중하순에서 4월 중순이고요. 그리고 하락이 이제 두 번째 단계, 4월 중순 정도 되면 그렇겠죠. 종합지수는 이제 1840을 바닥으로 이제 시장 날아간다 하고선 모두가 떠들 겁니다. 그 시점, 바로 그 시점에 하락 2단계가 이제 펼쳐집니다.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으로 넘어가는 시점, 거기서는 지수가 이제 1980을 고점으로 1720까지 한 260포인트 정도 빠지는 과정이 나타날 거고요. 그러고 나면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까지 두 번째 태풍의 눈 단계는 1720까지 빠진 지수가 1860선 정도, 140포인트 정도의 진폭을 두고선 반등기. 이러면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월 초가 되면은 종합지수는 이제 한 1700대 초반을 필두로 대바닥을 찍었다. 이제 가는 일만 남았다 하고선 떠드는 시점들이 올 건데, 그 시점이 되면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월 초순에서 7월 초중순까지 여기가 세 개의 하락 중에서 가장 낙폭이 좀 크겠죠. 1860선에서 1390포인트 정도까지 한 달 동안 또 급락하는 2단계가 나타날 거고요. 이 단계가 나타나면 끝난 거죠. 이제 졸업한 겁니다. 2년, 어느덧 2년 반이죠. 올 7월이면 2018년 1월 달부터 시작된 대세 하락장이니까 2년 6개월간의 길고 긴 대세 하락장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 대세 상승기로 전환되는 단계가 이날 이 시점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 단계마다의 이슈는 어떤 내용들이 될 것이며 특성은 어떤 것들이 어떤 특성이 있을까 하는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락이 1단계는 이제 2월 중순부터 3월 중하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단계가 되겠죠. 2230포인트에서 1840포인트로 빠지는 과정, 그렇게 지금 되겠는데요. 여기는 역시 가장 주요한 이슈로는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확대, 이 부분이 가장 클 것입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 아직 우린 별로 실적에 관심이 보통 없으시죠? 실적에 대한 관심. 뭐 실적 시즌 아직도 거진 한 2달 가까이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실적이냐 하는데, 항상 외국인들은 빠르죠.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 거기에 대한 베팅을 실적 발표 뭐 보름 전, 실적 발표 한 달 전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 2개월 전 먼저 이번 분기 실적 오히려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면은 실적 2개월 전부터 이제 강한 매수세 나타나는 것이고, 반면에 별로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다 하면 뭐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들 나타날 것이고요.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은 그야말로 주가에 있어서 상당히 폭락을 유발하는 시기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겠다 한다면은 또 2개월 전 그 시점부터 시장에다가 주식을 갖다가 그야말로 투척하는 그런 양상들이 될 것인데, 지금도 보십시오. 딱 2월 중순이 지나가니까 외국인들 어떻게 하나요? 하루에 벌써 이번 주 월요일도 7천억대 이상, 이번 주 어제도 또 뭐 한 7천억대 이상, 오늘도 또 8천억대 이상, 이런 식으로 날마다 그냥 퍼붓습니다. 받는 족족 퍼붓고, 그 받는 족족 퍼붓는 수량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나서 다 사고 있죠.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박앤세일이냐 하고선 열심히 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형국입니다. 우리 배워야 산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주식을 몽땅 다 파셨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들이 되고요. 이 집중 매도세는 일단 초기 단계, 지금 이제 2월달 중순에서 3월 초 넘어가는 단계는 외국인이 퍼붓죠. 외국인이 강력하게 퍼붓는 양상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월달 이제 초순,
그 다음 단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버티고 받아주고 버티고 하다가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갖다 던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각 섹터별로 1분기 실적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전망들 상당히 또 목표 주가 또 어닝에 대한 컨센서스를 낮추는 작업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3월 달이 될 것이고요.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오히려 주가가 1900 북방이 좀 무너지고 또 실적 발표 거의 임박한 그런 단계에 가갖고 집중 매도세가 나타나는 형국들의 특징인데 지금도 딱 일주일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전개는 되고 있는 시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반등장, 시장이 마치 바닥을 친 것 같은 일시적인 이 뭐랄까요, 안도감을 주는 그런 시점들인데 요건 이제 3월 중하순에서 4월 중순 정도까지 나타납니다. 1차 태풍의 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태풍이 끝난 게 아닌데 태풍은 그 다음 게 또 더 강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늑하고 야 이젠 태풍이 끝났나 보다 하고서 느끼게 하는 1차 반등기, 1차 태풍의 눈은 1840에서 1980포인트까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나타날 겁니다. 3월달 중하순에서 4월 중순 정도. 여기서는 뭐 다른 뭐 이슈 필요 없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기대가 되겠죠. 낙폭이 워낙 크니까요. 요 시점. 벌써 이제 한 1개월, 2월 중순에서 3월달 중순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시가총액이 또 큰 종목은 큰 종목대로 적은 종목은 적은 종목대로 낙폭 자체가 워낙 큰 단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등 시세, 반등 기대감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외국인들도 마치 대바닥을 이제 치고 쳤기 때문에 사주는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계가 3월 중하순에서 4월 중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하는 수량 자체는 사는 척만 하겠죠. 강하게 이렇게 하루에 막 7천억, 8천억씩 시장에다 막 던진 걸 7천억, 8천억씩 사는 단계가 아니고 뭐 1,000억, 800억, 1,300억 이러고 날짜별로는 연속성 있게 그럼으로써 대중들이 야 외국인도 이제 사자로 본격적으로 돌아섰구나. 지수 뭐 전에도 1900 깨지니까 뭐 한 2200은 올라갔는데 지금도 그러겠지 하고선 강하게 사는 단계가 또 안정감을 주는 단계가 요 두 번째 단계가 될 거고요. 이 시점에는 뭐 한 20, 30% 정도 오르는 대형주들도 나타날 겁니다. 요 한 보름, 한 20일 정도 시점들 속에서 보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순환매 비슷한 게 나타나면서 뭐 이렇게 낙폭화된 섹터별로 뭐 어떤 날은 이 섹터가 뭐 한 2, 3일에 걸쳐갖고 한 10%, 15% 정도 또 반등세가 나타나고 또 그게 이제 또 끝나면은 또 이쪽 낙폭화된 섹터에서 또 한 10%, 15% 이렇게 또 반등세가 나타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시가총액 좀 상위권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또 반등 시세 또 한 2, 3거래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시장이 대바닥을 찍고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다.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단계가 요 3월 중하순에서 4월 중순까지의 태풍의 눈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급락 과정이 되겠죠. 하락의 두 번째 과정들. 4월 중순에서 5월 달 중순 정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수에 있어서는 이제 한 1980 정도 반등을 시켜놓고 거기서 1720 정도로 이제 다운을 시키는 하락을 시키는 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요 이슈는 역시 예상보다 큰 기업 실적 부진. 이게 좀 부진이 확인되는 그런 양상들이 되어 있고요. 기업들이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이렇게 나타나는 단계 속에서, 실적 자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섹터별로 이제 발표가 좀 크게 나오니까 다시금 반등했던 주가가 또 이제 투매세로 돌변하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이 시점에 이제 매도는 외국인보다는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들이 이 두 번째, 하락의 두 번째 단계에 되고 있고요. 이 시점은 급격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막 급격한 폭락세 그리고 지수에 있어서도 하루에 뭐 50포인트, 70포인트 이런 식으로 막 급격하게 빠지는 이런 양상보다는 상당히 뉘엿뉘엿 빠지는 양상. 뉘엿뉘엿 빠지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냥 스물스물 눈에 그렇게 안 띄게. 눈에 띄려면은 30포인트 이상 종합지수 기준으로 30포인트 이상의 어떤 등락 내지는 뭐 27포인트, 28포인트 이러면 눈에 확 띄는데 뭐 8포인트, 12포인트, 뭐 또 어떤 날은 5포인트 그리고 뭐 한 15포인트, 17포인트 이렇게 좀 빠지면 뭐 다음 날은 또 뭐 플러스 뭐 3포인트, 5포인트 이런 식으로 뉘엿뉘엿 천천히 눈에 그렇게 안 띄게
그렇게 빠지는 양상들, 두 번째 하락의 단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뉘엿뉘엿 빠지는 양상으로 전개된 게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하락의 두 번째 과정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요 시점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은 계속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돈을 막 갖다가 이제 증시를 좀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밀어붙이는 단계인데 그 작업이 자금도 뭐 또 동의나는 그 시점들이 되면은 당연히 또 급락이 나타날 것인데 이런 식의 중국 증시의 후행적인 하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 요 시점, 그러니까 실적 쇼크 그런 가운데 중국이 강한 줄 알았더니 거기서 또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단계가 주된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태풍의 눈의 단계는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여기가 상당히 또 안정감 있는 그런 모양을, 그런 지금 상황들을 만드는 게 두 번째 이제 태풍의 눈 단계.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주기는 또 실적 발표 시즌 전후로 해갖고 한 1720까지 빠진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입니다. 1860 정도. 오히려 종목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또 탄력 있게 시장이 마치 대바닥을 찍고 돌아나가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좀 탄력 있는 그런 또 순환 매장세를 보여주는 게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까지 한 3주 정도의 또 반등기가 되겠고요. 여기는 굉장히 요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첫 번째 태풍에는 첫 번째 태풍의 눈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 순환매가 그 뭐 한 3-4개 섹터 정도 되겠죠. 날수가 한 3주 정도 되니까 2-3일에 걸쳐서 뭐 어떤 날은 뭐 좀 낙폭과대 어떤 대중주 뭐 이제 굴뚝주도 좀 이제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한 2-3일에 걸쳐서 10% 15% 많이 쳐올린 종목은 한 20-30% 이러고 쳐올린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거고 또 며칠 지나면 또 이제 순환매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데 여기는 지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요란하고 급격하게 지수도 여기 뭐 1720 찍고는 갑자기 하루에 뭐 80포인트 급반등하면서 급반등이 아니라 폭등을 하면서 뭐 1800을 찍었다. 1800을 찍고 그 다음 날도 또 폭등을 해갖고 뭐 1860을 찍었다. 막 이랬다가 또 며칠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한 2-3일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지수가 또 한 하루에 막 100포인트 폭락을 했다가 그렇다가 또 100포인트 폭락한 다음 날은 또 70포인트 급반등을 했다가 하면서 굉장히 요란스럽게 지수가 여기 순환매가 그렇게 세게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지수가 막 요동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종목들이 반등폭은 별로 작게 빠질 때는 많이 빠지고 반등폭은 좀 작게 빠질 때 많이 빠지고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 게 여기 이 두 번째 태풍의 눈 단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태풍의 눈이어도 1차 태풍의 눈은 그 나름대로 3주의 짧은 구간이지만 순환매, 매수를 통한 어떤 주식이 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1차 태풍의 눈인 반면에 2차 태풍의 눈은 굉장히 요란스러운데 알고 보면 오를 때는 종목들이 조금 오르고 빠질 때는 많이 빠지는 그 형국을 가져가니까 오히려 좀 물리게 하는 형국들 어려운 게 이 시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시점도 역시 급발락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이제 여긴 진짜 대바닥이 아니냐 막 그런 심리가 팽배할 것인데 그 정도가 이제 3주가 지나서 그렇게 되면은 6월 초순에서 이제 7월 달 초중순이 되겠죠. 이제 마지막 국면입니다. 2년 6개월의 대세 하락을 완전히 종지부찍는 마지막 하락 3단계 과정들은 대략 이제 6월 초순에서 7월 초중순 정도 한 달 내지는 한 달이 조금 한 4주 내지 5주 정도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죠. 종합지수가 1860만 해도 뭐 그렇게 뭐 충격적이지가 않은데 1860단계에서 1390. 근데 그게 4, 5주의 과정이니까 막 1860에서 뭐 1700 뭐 이제 지지된다 뭐 훅 하고 빠져갖고 뭐 1600 어쩌고 하면 또 1600 지지된다 막 어쩌고 하면은 또 거기서 갑자기 막 1500단 오고 1500단에서 또 이제 급반등 나오는 척 막 이제 일봉에서 그렇게 나타났다가 또 그냥 훅 빠지고 하다 보면은 거의 한 1400이 깨지는 그 위치가 한 7월 초 중순 정도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 이 시점이 이제 시장이 대바닥을 찍고 그야말로 2년 6개월의 대세 하락 과정을 종지부찍고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기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대바닥을 찍어놓는 그런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역시 극단적인 실적 쇼크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겠죠. 요 어닝 시즌, 아직 어닝 시즌 시작이 안 된 거죠. 7월 초중순이니까 어닝 시즌 전에 실적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부진할 것이다 하는 극단적인 실적 쇼크에 대한 전망치가 제시된 게 특히 이제 외국계, 항상 마지막 단계에서는 누가 나타나나요? 골드만삭스가 됐든 뭐 메릴린치가 됐든 외국계들이 황당무계한 막 주장들을 하겠죠.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이 있어갖고 그다지 논리적이지도 않게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뭐 전환된다, 나쁘다, 나쁠 것이다 하는 실적 쇼크 전망치가 제시돼 있는데 그게 이제 증시를 또 빼는 힘들이 될 걸로 보이고요. 뭐 7월 초중순이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어닝 이제 프리 어닝 시즌 이제 발표가 나올 것인데 거기서 영업이익이 절반 이하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요. 2008년 패턴이라면은 처음에는 한 15%, 그 다음 단계 50%, 그 다음이 영업이익 적자 3단계로 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절반 이하가 나오고 10월달 시장이 대바닥을 찍어놓고 그 다음 이제 시점에 거기 가갖고 삼성전자가 적자 전환이 나올지 그 부분들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떻든 삼성전자 이슈가 또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 이제 또 중국 금융기돈이 좀 상당히 뭐 팽배하고 위안화의 급격한 폭락세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도 또 사람들 투자 심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바닥을 찍게 되는 그 양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바닥의 시기는 운용력이 생각했을 때는 뭐 오차가 당연히 있겠죠. 오차가 당연히 있을 것인데 날짜에 있어서는 한 7월 6일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수의 포인트에 있어서는 1400을 살짝 깬 뭐 1387포인트 전후 그 정도 수준이 이제 대바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또 지금 시장의 맥, 또 완전히 끝난 대한민국 주식시장 2부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또 준비를 해드렸습니다.